자, 마지막 운문들의 묶음 해결해 보도록 하죠. 사실 두 시 다 요번에는 특히나 학생들 눈으로 해석하기 어려웠었던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출에서 뒷공문에 있는 글들은 난이도가 쉬운 글들을 배치를 하는데, 그렇죠? 요번 기출에서는 뒤에 있는 시들이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수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나와라고 100% 점장이처럼 예측하는 멘트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나와 있는 기출을 통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겠구나.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가 바로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건 전문가처럼 다 알았어야 되는 설명?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뭐하러 수업 들읍니까? 본인이 수업하면 되지. 그치? 자, 제가 잘하는 가장 최고의 장기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시선에서 작품을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고로 제가 요 단어 잡고 무슨 생각이 들었니? 이 단어는 무슨 뜻이겠니? 라는 정리들이 들어갈 때 반드시 본인도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시면 매우 쉽게 자신의 능력에 관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갑시다. 첫 번째 작품 5월의 환희라는 작품이었어요. 갑시다. 그늘. 밝음을 너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나오는 이 그늘은요 뭐라고 말한대요? 밝음이라고 말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둠의 그늘이 아니라 밝음이라고 말한다 라고 던져줍니다. 나도 기쁠 때 눈물에 젖는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화자 등장했고요. 우리는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네요. 아, 그러면 그늘에 어두운 면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밝은 면도 있나 보네요. 그렇죠? 자, 이언으로 갑니다. 그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얘가 대상이 되겠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구나.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밝음에다가 옷을 입은 모습. 우리도 일일이 형상을 들어서 때로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떤 형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진리에 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얘기. 그렇죠? 자, 사면으로 갑니다. 이 밝음, 이 빛은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람이 계속 전달하고 있는 이 말의 방식에서 어떤 특징을 느끼셨습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아닌 반대되는 의미를 지금 계속 갖다 붙이고 있죠. 그렇죠? 그늘은 밝음에 관한 옷을 입힌 것이고 그늘을 밝음이라고 부르고 있고 나는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하나하나의 인생의 현상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전체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계속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채우는데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채우면서도 부족한 게 있고, 그렇죠? 자, 그늘 너에게서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의 정체는 바로 그늘이 되겠고 아까 살펴봤듯이 이 시의 가장 핵심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계속 갑니다. 내 아버지의 집 풍성한 대지의 원탁마다 그늘 5월의 새 술들을 가득 부어라 하면서 아주 쉬운 단어들을 많이 준 연이에요. 자, 일단 나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나의 아버지의 집이 있고 나의 아버지의 집은 굉장히 어떻다? 아주 풍성하다라는 플러스의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풍성한 땅에다가 그늘, 너는 5월에 뭐를 부으랍니까? 그렇지, 술을 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제목이 5월의 환인지 5월이라는 숫자를 주면서 그 아주 풍요롭고 환한 그 봄의 모습, 그쵸? 그 밝음 속에서 바로 술이라는 것을 부어라. 그런데 아버지의 집은 아주 풍성한 그 상태, 그치? 그래서 이 풍성한 상태에 5월이라는 조건에다가 술을 부어라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 행동을 플러스로 잡은 것이죠. 항상 시의 좋고 나쁨은 화자가 기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깔 나무 네 이름 아래 나의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가리니 해서 사실은 마지막 행에서 모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는 어떻다? 고단하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자, 그래서 막 풍요롭게 넘치고 막 해피하게만 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나는 고단한데 왜요? 내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과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고단하고 힘들고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치?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쉬어간다. 자, 세상에 계속 고통, 고단만 계속되면 인간은 못 살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잠시 쉬어가는 역할, 그 나무 아래서요. 그쵸?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위안이 되고, 그치? 그런 어떤 나한테 따뜻하게 감싸주는 휴식의 공간이 되는 곳이구나. 여기까지만 뽑아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 이 시에서 쉬운 단어만 뽑아가지고 간다면 바로 그늘이라는 거, 인생에 있어서 어떤 힘겨움이나 고통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밝음이라는 요소를 입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예쁜 요소들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고단할 수 있는데 잠시 나무 그늘 안에서 내가 쉬어가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치?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고생 요만큼도 안 해본 사람은 아니다라는, 우리 인간 사는 얘기라 그랬죠. 누구나 힘든 상황이 있고 그것에 관해서 또 위안받게 되는 요소가 있고. 됩니까?